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찐 스크리닝입니다. 유한타증권으로 갑니다. 박진희 부장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핵심은요? 네, 일단 트럼프의 노림수라고 정해봤습니다. 과연 트럼프는 시장을 위해서 하는 말인지 시장보다는 앞으로의 미국 경제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침체를 계속 운운하면서 시장을 급락시켰던 어제 저녁의 미국 시장입니다. 워낙에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어서 이 가상화폐 시장도 그의 말 한마디에 흔들, 또 여기에다가 증시도 흔들 하는데 어떤 속내일까요? 우리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시장의 반응도 생각보다는 그래도 또 낙폭을 조금씩이나마 만회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흐름을 읽어주시죠. 네, 계속 맞다 보니 그냥 이제 무감각해지는 느낌의 아침이긴 합니다. 일단 트럼프는 계속 이제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장을 많이 흔들어대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의 이제 부채를 갖다가 다시 이제 차환할 때 뭔가 유리한 금리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경기 침체를 유도하고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을 지금 트럼프가 쓰는 게 아닌가라는 시각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운운까지 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관세 관련한 부분들을 계속 시장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죠. 물가에 가장 압박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미국이 금리 인하보다 오히려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오히려 침체 분위기를 좀 유도하는 거죠. 이제 물가를 어느 정도 에너지로 이렇게 다 이렇게 제어를 해서 어느 정도 안 올라가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부담을 가지면서 그 침체라는 단어에 불편함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 좀 미국이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다 급락한 상황이고요. 어제도 미리 많이 빠진 종목들도 있습니다. 지금 엔터주 일부 좀 반등 시도하면서 하이브하고 SM 정도 올라오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들 오늘 T로보틱스 레인보우랑 계약 뜨면서 좀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로보티지도 어제여서 오늘도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는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약세 분위기죠. 방산도 좀 약세고 조선도 약세고 약간 미국의 경기와 좀 관련되어서 그동안 미국 일변도의 정책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대체로 다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바이오가 생각보다 조금 덜 빠진다 이 느낌 좀 있습니다. 어제 좀 반등했던 반도체들도 오늘 다시 또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고 2차 전지도 오늘 다시 또 반납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좀 강하게 올랐던 바이오 섹터 쪽에서 올릭스는 좀 일단 휴젤이 다 이제 주식 전환해서 매도하면서 급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제약바이오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좀 약세 보여주고 있는 상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외에도 대체로 좀 약세 흐름입니다만은 필수 소비재 성격의 음식료 섹터주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견조하고요. 기계업종도 상대적으로 견조하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어렵지만 오늘은 2,500선을 지지선으로 해서 한번 오전에는 한번 도전 한번 해보고 오후에 내 의지랑 좀 내 생각과 좀 다르게 시장이 움직인다라면은 다시 매도하고 대기하는 전략으로도 한번 시장 오늘은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투자자분들 고민이 저가 매수의 시기와 종목일 것 같은데요. 오늘장 좀 들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저가 매수의 시기를 조금 더 뒤로 늦추는 게 좋을지 그리고 저가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동안 잘 가는 조선방산을 기다렸는데 이 조정이 별로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많이 안 밀립니다. 그렇다고 많이 밀리는 종목을 보자니 매력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고 현금을 들고 있어도 고민이 있기에는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현금이 있는 사람이 더 고민이 많죠. 원래 어설프게 좀 물려 있으면은 빠지면 그 종목에 물이라도 타면 되는데 현금이 있는 사람은 이걸 뭘 사야 될지가 항상 고민입니다. 저도 주식을 정말 거의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 그동안도 항상 고민이었었거든요. 제가 급락을 맞을 때마다 계좌에 현금이 많이 있었을 때 주식이 거의 없었을 때 이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식이 일정 부분 있었으면 그 종목을 급락할 때 더 추가로 사면은 사실 마음 편한데 현금만 있으면 뭘 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힘들어지는 거죠. 방금 앵커님 말씀 주신 대로 과연 뭘 살까? 잘 가던 미국 관련주들을 사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종목을 사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중국 관련해서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사야 되는 것인가?
좀 고민이 많습니다. 뭐 저라면은 투트랙 전략을 쓰겠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보세요. 미국에서 지금 뭐 테슬라라든지 기타 등등 뭐 기술주들 많이 빠졌지만 실질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부분이라든지 경기 침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종목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기술주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성격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물론 그 부분이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계속 안 팔리면서 빠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겠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소비가 위축되는지는 뭐 내일 나오는 이제 물가지수표 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생각보다 제가 볼 때는 예상 안에서 나올 것 같은 생각입니다. 결국은 흔들어댔지만 지표 자체, 물가지표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급등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경기 회복에 좀 맞춰서 올라오고 있던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들 저는 좀 가격 좀 메리트 있어 보이고요. 기계업종도 조금 가격적인 흐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재건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시장 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가는 계속 눌러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한다라면은 기계나 뭐 금리나에 반응하는 쪽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화학이나 뭐 이런 쪽들 하나 뭐 이렇게 최근에 방어적인 종목 음식료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이런 쪽에서 하나 깔고 그다음에 지수가 급락했을 때 가장 지수가 빨리 돌았을 때 미국에서 나스닥을 일으킬 때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보시면은 뭐 대충 답 나옵니다. 이런 쪽들, 그러니까 슬슬 빠지다가 급락한 쪽들이 대체로 우리나라도 IT 쪽들하고 그런 쪽들이죠. 그래서 그런 쪽들 급락한 부분에 맞춰서 좀 단기 트레이딩 성격으로는 한번 일정 부분 조금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바이오 섹터주들도 제가 봤을 때는 하락을 이용해서 트레이딩 가능하다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산이나 조선 이거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솔직히 갖고 계신 분들은 갖고 계셔도 될 것 같지만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은 언제라도 빠르게 손절할 수 있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맞겠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과 급락한 뭐 기술주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합을 해서 투트랙 전략으로 단기 대응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내가 생각한 지지선이 무너졌을 때는 빠르게 다시 한번 손절해주고 다음 지지선에 가서 대기하는 전략 쓰시면 어떨까 싶은데 일단 외국인이 주식을 안 팔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팔았었죠. 상대적으로 미국이 약한 이유는 미국보다 다른 데 투자할 곳이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자금이 이동하고 달러가 강세에서 조금씩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는 거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테슬라도 상당히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테슬라도 거의 바닥에 근접한 수준까지는 좀 내려온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 일시적으로나마 조금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에 많이 가까워졌다라는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기술적 대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트랙 전략 여러 번 강조를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투증권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